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겁없는 매수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현장, 주식시장, 그 속에서 용의자들이 말하는 알리바이를 들어보시죠.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메리츠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 용의자 소환해보죠.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SKC, 두 번째 셀트리온, 두 번째는 젠백스고요. 세 번째는 페노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SKC 알리바이는 올해 이익 개선 기대, 증권사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네, 올해 좋아지나요? 진실인가요? 사실 섹터가 화학이라고 한다면 별로 다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 좋게 보는 쪽 말고 이쪽도 역시 타사가 셧다운 되고 많이 좀 구조조정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교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좀 착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SKC 하면 또 SK 하면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SK텔레콤 말고 뭡니까? SK CNC 하이닉스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가 반도체 그냥 만드는 거 아니죠.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SKC 쪽에서. 그래서 공동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올해 한 200~300개 정도의 매출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저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출이 들어가면서 믹스가 좋아지는 거고, 그 반도체 쪽 소자는 아무래도 소재는 좀 더 마진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원래 하던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 쪽은 제가 봤을 땐 SK그룹 내에서 분명히 이거를 남한테 주지 않을 거다. 자기들끼리 자기 거 다 해서 하겠죠. 그렇게 되면 SKC도 그 반도체 쪽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혀 혐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예, 조금 평이하게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 이상입니다. 경쟁사가 셧다운 했다고요? 네, PO 쪽이 네. 유럽 쪽에서 이제 셧다운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죠? 어떤 사업을 하죠? 어쨌든 이제 석유 정제를 하고 나서 그 PO가 에틸렌 화학이네요. 네, 화학인데 예. 프로필렌 옥사이드. 예.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쪽인데, 이쪽에서 경쟁사가 셧다운이 되고, 예. 이러면은 수급이 타이트하겠네요. 수급이 타이트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좀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혐의도 없고 포인트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업황의 수급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슈가 나왔고요. 긍정적인 이슈고요. 반사이익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이 관계사에 있어서 또 내부 시장에서 받아오는 매출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윤정식 대리님. 네. 네, 어떤 증거 대주실 건가요? 네, 저는 SK 하면 그 비디오 테이프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그 필름 부분이죠. 이 필름 부분은 근데 SKC에서는 그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잘 말씀을 해주셨던 화학 부문과 자회사 실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그 유럽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 화재 사고가 있었죠. 작년 2014년 6월경이었는데, 이 화재 사고가 나면서 설비가 재가동이 금년 상반기까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서 2015년 적어도 상반기, 그러니까 한 6월 정도까지는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호실적을 견인한 화학 부문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1, 2분기 정도까지는 잘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는 역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1분기 중에서는 SKC 창립 이래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만큼
화학 쪽이 계속 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프로필렌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이 타이트한데 원재료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필름 부분의 부진을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진출이 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이닉스 쪽으로 당연히 SKC 쪽 지분이 있는 이 회사들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C뿐만이 아니라 SKC의 자회사인 SKC 솔믹스까지 해서 반도체 소재 부문으로 있어서는 하이닉스에는 앞으로 SKC와 SKC 솔믹스가 이제 들어갈 것이 사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SKC뿐만이 아니라 그 솔믹스까지 둘 다 최신원 부회장의 그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분까지도 좀 살려주지 않겠냐. 뭐 지분은 1%대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회사의 실적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쪽 좋았고 화학 쪽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필름 부분은 사실 더 이상 나빠지긴 힘들고 그렇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이 1분기 실적이 2분기까지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자회사인 솔믹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SKC는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상반기 뭐 1년, 앞으로 1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확실히 실적 가시성이 있다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도 또 매수세가 몰리기도 하고 그러죠. 네, 앞으로 그 주가가 사실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급적인 측면들이 뭐 국내 증시에는 더 이상 악재가 나올 부분들은 안 보이고요. 화학 쪽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나빠지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SKC는 조금 따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C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두 달째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올해 업황상, 수급상, 또 원재료 가격도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도 모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대로 SKC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철저한 수사 끝에 석방 의견을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용의자는 젠백스인데요. 젠백스의 알리바이 보시죠. 췌장암 치료 백신 상업화가 기대된다. 췌장암이 흔히들 걸릴 수 있는 질환인가요? 췌장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입니다. 약간 거의 걸리면 이제 5년 생존율이 5%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게 글로벌 3상에서 실패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돈이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업화가 네.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비교군하고 표적군하고 저거를 했을 때 뭐 전혀 뭐 차이를 거의 뭐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뭐 먹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 예? 먹어도 투여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라는 사유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실패를 했고요. 회사는 뭐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했었던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악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췌장암 발생하는 환자가 아무리 많다고 한다고는 하지만 췌장암이 흔한 암이 아닙니다. 차라리 감기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좋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감기에 걸리고 언제든지 사용을 누구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전율도 빠르고. 근데 췌장암 걸린 사람들 다 뭐 얼마나 된다. 국내에서 지금 이 숫자 자체가 이 지금 뭐 33만 명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많이 뭐 팔아서 뭐 할 수 있는 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없다. 근데 완벽한 약이라면 모르겠는데 약도 네. 지금 완벽하지 않다. 이런 친구는 구속을 시켜야 돼요. 네. 상업화 결정이 언제 나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FDA 뭐 신청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이 3상 한번 실패하고 다시 3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3상에서 떨어져서 다시 네. 3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대우증권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커버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군요. 보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다. 근데 유망하면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다른 거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젠백스 하지 마시고 예. 젠백스 하지 마시고 다른 바이오 업체 하십시오. 네. 이 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젠백스의 주가가 지금 지지난해죠? 2013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아주 크게 조정을 현재는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5만 원의 주가였던 종목이 용의자가 지금 2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만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주가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변할 부분은 지금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꼭 자기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면서 하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근데 네. 종목 자체는 체포예요. 네. 윤정식 대리님. 사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 투자하실 때는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듯이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이슈가 나와도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잘 모를 때도 많고요. 네, 사실 췌장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것까지 치더라도 생존율은 10%가 안 됩니다. 10% 이하가 되고 있고요. 췌장의 위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소화 관련 그런 소화 분비 기관인데 이게 위 뒤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결은 12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위에 뒤쪽에 있고 12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장기들에 좀 둘러싸여 있어서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암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소화 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 불량이나 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가 되면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증상으로 여기다가 뭐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3기나 4기 정도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췌장암으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췌장암은 거의 고치기 불가능한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췌장암 치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췌장암 환자의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화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먹는 식습관 자체가 육식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 췌장암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국내 췌장암 발병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시 뭐 지금 현재 인류가 뭐 구석기 시대처럼 야채가 채소가 많은 그런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췌장암은 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통 암 환자들의 그런 백신 그러니까 항암을 위한 그런 약이라고 하면은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암 세포를 말끔히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암을 줄이느냐가 중요했었는데요. 이 젠백스의 췌장암 백신은 좀 달랐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기존 세포와 암세포가 싸웠을 때 암세포가 이기는 경우를 암이라고 하는데 그 암세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 기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젠백스는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역 기능 증가로 인해서 암을 이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좀 더 확실하고 몸 자체의 체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분명히 변수는 있습니다. 임상이 모두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전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주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리고 위험 요인들도 사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분류를 위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의 췌장암 백신 기대해 볼 만은 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사실 기술력 자체로는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아래서 상한가를 한 번은 기록하긴 했지만
뭐 앞으로 향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게 제약 쪽, 그러니까 이런 암에 관련된 이런 백신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만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젠백스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젠백스. 그 백신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정반대 의견을 갖고 계세요. 한 분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 한 분은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젠백스, 다만 또 공통적인 의견, 두 분 모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좀 부족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요. 따라서 검거하겠습니다. 네, 아는 건 뭐 투자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세 번째 용의자는 페노션인데요. 알리바이 하림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주가 정상화가 기대된다. 페노션은 그동안 정말 갖은 고초를 겪고 악재가 반영되고 업황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주가가 싸다. 그리고 올해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 게다가 주인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왜요?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에다가 벌크를 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지난 분기에 호주에서 철강석을 25%나 덜 수입을 했는데 지금 경제는 모든 세계가, 전 세계가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륙간 넘어갈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지화가 모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라는 게 있죠. 그 모든 물류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엄청 빨리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드론이 벌크로 운반하는 걸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는 이 운송이라든가 유통 쪽에 있어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벌크가 네. BDI 지수를 뭐 끌고 가면서 뭐 지금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이런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정상화가 된다. 최악을 반영하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할 때는 주가가 오를 정상화가 수 아닙니다. 있나요? 유가가 있지 않나요? 예. 유가가 WTI가 110불, 120불을 하다가 40불까지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그 원재료 하락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지금 순이익이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가 다시 오르게 되면 다시 또 목을 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해운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 그 공룡으로 일컫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해운업계가 지금 마진을 더 뺏어가면서 머크가 운임을 더 적게 받아요. 더 적게 받아. 유가 떨어지니까 더 1등 적게 업체가. 받아. 1등 업체가. 예. 그러니까 로컬이라든가 가격 현지 결정권이 업체들 없다는 거죠. 완전 예. 이 마진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 지금 갔다가 유가 떨어지니까 지금 조금 순이익이 나서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건 아니다.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또 무섭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운주가 상당히 많이 저점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매도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일시적인 현상. 턴어라운드도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이다. 실적도. 네, 지금 예. 제일 좋을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증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검거할까요? 체포. 이런 친구는 네. 바로 체포해야 돼. 한국 경제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이 전에 있던 이 친구 이름 바꾸기 전에도 네. 이 회사 그 달고 있는 그 브랜드 회사들 전부 다가 지금 회사가 어떻습니까? 근데 하림이랑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그 일거리가 있잖아요. 조직 문화를 일거리가 저는 믿지 생기잖아요. 않아요. 이런 조직 문화를 믿지 않아요. 하림으로 들어간다는데요? 할인으로 들어가도 들어가서 진짜 굉장히 큰 파격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인력 교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네. 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한 배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기에 대해서는 뭐 칭찬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윤정식 대리님, 네. 이 페노션과 하림의 인수 본계약이 체결됐어요. 어제 바로 체결됐는데, 나와 있는 언론 보도 또 회사 측의 얘기를 보면, 이제 사업 구조가 재편되고 회생 절차가 끝나고 나면 부채 비율이 100% 이내로 페노션의 부채 비율 줄어들면서 우량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 또 하림의 어떤 일거리를 페노션이 가져가면서 서로 좀 상생하는, 윈윈하는 어떤 전략 펼 수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페노션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뭐 하림 그 회장 김원국 회장님이죠. 지난 11월에 그 나폴레옹 모자 26억 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서 굉장히 좀 세간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페노션을 인수하는, 하림에서 그 페노션을 인수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그만큼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뭐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우려감도 반대로 보면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인수를 했거든요. 하림은 금년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적자입니다. 적자난 회사가 1조 원을 주고 이 페노션이라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림그룹은 사실 하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하림은 뭐 팜스코라든지 선진, 그리고 NS 홈쇼핑 같은 여러 가지 유통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하림 닭이 있죠. 하림 닭이 하림 공장에서만 하루에 생산해내는 닭이 1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닭들을 먹일 사료도 운반하고 있고요. 사실 김홍국 회장이 가장 꿈꾸는 거는 카길 같은, 그 미국의 사료업체인 카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식재료 전문 기업에서 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곡물까지 운반하는 이런 유통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림을 인수하게 되면 총 자산이 5조 원 이상으로 이제 하림 그룹이 대기업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뭐 앞으로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면 분명히 잘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뭐 전일 밤이죠. 알라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이 이제는 석유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석유 그 원유 가격은 50불에서는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페노션과 같은 해운 업체에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좋아지는 부분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BDI 지수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540 정도인데요. 이게 적어도 1500 이상은 가야지 BEP 수준인데 540이라 그러면 올라가기까지는 사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으로 등급을 분류해놨는데요. 검거하지 않고 위험으로 놓은 이유는 뭐 데드캣 바운드라 그러죠. 낮은 부분에서 한 번은 고양이가 죽었어도 한 번 태워놓는 것처럼 페노션은 단기적으로는 태워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빨리빨리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볼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그 높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이라든지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페노션.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앞으로도, 지속은 될 수 있겠죠. 유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지만, 항공업 같은 경우는 항공 운임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이 해운업계는 다르다고 합니다.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운임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뭐 항공료도 그 유가 할증료는 많이 낮춰졌죠. 그렇긴 한데요. 일단 호재는 1차적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1조 원의 하림의 베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반등도 제한적이라는 수준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의미에서 검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 용의자 가운데 SKC만 석방됐고요. 오늘 나머지 두 페노션과 젠백스는 검거됐습니다. 전략 있으신가요, 소 대리님? SKC 45,000원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매수해도 가능하고, 손절 27,000원? 예,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가 매수 말씀해 주셨네요. 윤정식 대리님? 그래서 매수가 뭐 거의 비슷한 지금 현재가가 32,050원이 돼서 매수가 32,000원 뭐 정도, 현재가도 사실 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화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들어가신다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다 괜찮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SKC 석방해 주셨고요. 전 세계 1위 해운사 머크가 아니라 머스크라고 머스크예요, 머스크. 네, 수정해 주신 송도 추세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